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학습지 30쪽이고 주제는 국가의 기원과 본질, 역할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 학습지에서 우리는 수업 시간에 동양에서 그리고 서양에서 국가의 기원이 어떻게 보았는지를 살펴보았고, 그 중에서 서양의 공화주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화주의가 서양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도 공화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어 공식 명칭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인데 리퍼블릭이라는 것이 공화국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지향하고 있는 올바른 국가의 모습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공화주의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자, 공화주의는 일단 시민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우리에게도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공화주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민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민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국가입니다. 두 번째, 이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화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법입니다. 자, 법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나라가 통치될까요? 통치를 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통치를 하겠죠. 자, 마음대로 통치를 하는 것을 자의적 지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치자가 마음대로 지배하는 것을 독재라고도 하죠. 즉, 독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통치하는 걸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화주의에서는 법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화주의는 이렇게 국가를 형성해서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하는 목적이 특정한 개인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을 공동선이라고 할게요. 자, 선은 좋음이었잖아요. 모두에게 좋음, 공동선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자, 이런 좋은 공동체, 모두에게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속에 속해 있는 시민들이 덕성을 함양해야 합니다. 시민들도 시민으로서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지금 정치 참여 가능 제도라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작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국가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이 공화주의입니다. 그리고 공화주의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공화주의와 비교해서 문제에서 잘 묻는 자유주의를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자유주의는 크게 봐서는 이제 모든 시민의 자유를 또 동등하게 보장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평등하게 보장되는 것, 이것을 자유주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의 자유주의는 공화주의와 비교해서 자유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요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공화주의에서도 물론 자유를 보장하는 걸 강조했었습니다. 하지만 벌린이라는 사상가로 대표되는 자유주의는 공화주의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화주의에서 중요한 내용 하나 고르라면 자의적 지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벌린이 말하는 자유주의는 간섭이 없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때 시민들은 진정으로 자유롭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소극적 자유라고 할게요. 자, 소극적 자유는 간섭받지 않고 터치당하지 않는 게 소극적 자유입니다.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는 불간섭의 자유라고도 합니다.
자, 이와 반대 개념은 적극적 자유겠죠. 적극적 자유는 시민들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적극 개입을 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벌린의 자유주의에서는 국가가 많이 개입을 하거나 간섭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개입을 함으로써 간섭 없는 상태를 보장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위에서 공화주의에서는 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었는데요. 벌린의 자유주의에서는 법의 역할은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자, 법이 필요는 하지만 최소한으로 법이 시민들의 삶을 제약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공화주의에서는 필요하다면 법의 제약으로 시민들이 좀 더 공동선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개입을 한다던가 시민들의 삶에서 때로는 통제가 필요하거나 간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비교 내용이 이번 학습지의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밑에서 우리 빈칸 채워가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하나만 여기서 더 짚고 넘어갈게요. 벌린이 말하는 자유주의에서 자유는 다르게 말하면 인권을 보장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인권은 천부인권입니다, 여러분. 자, 근대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날 때, 프랑스 혁명과 같은 시민혁명이 일어날 때 인권 사상이 발달했습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지배체제와 억압적인 체제 속에서 시민들은 이 시민혁명을 일으키면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 거였잖아요. 그때 탄생한 사상이 자유주의이기도 한데 그때 시민혁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장 강조했던 것은 우리 인간이 인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라는 천부인권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인권의 개념, 중요해서 표시했는데 노란색 글씨가 가려지네요. 네, 천부인권. 자유주의 사상가에서는 인권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요 내용을 토대로 빈칸 채워가면서 한 번만 더 내용 확인해 볼게요. 자, 공화주의란 국가는 시민, 자, 그리고 시민은 다른 말로 하면 주권자라고 할게요. 자, 나라의 주된 권리를 지닌 존재 또는 주인 되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시민이라는 겁니다. 즉 시민이자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 민주주의 사상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여기서도 시민이 주인이다. 민주주의적인 개념이 공화주의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화주의와 민주주의는 완전히 별개가 아니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공화주의는 시민들의 자유 보장이 주 목적입니다. 자유를 보장해 주려면 독재를 해야 되나요? 법에 의한 통치를 해야 되나요? 법에 의한 통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과 공동선, 누구 특정한 사람이나 계급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서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모두에게 좋은 것을 추구하는 정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들어갈 단어는 정치 공동체입니다. 자, 그래서 공화주의는 여러분 공화의 공은 공동체, 그리고 화는 화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공동체의 화합을 추구하는 국가에 관한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화주의의 또 다른 키워드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화주의가 지향하는 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한 문장에. 그래서 이 한 문장 내용을 풀어서 설명한 게 아래쪽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공화주의에서 봤을 때 국가는 누구의 것입니까? 모두의 것입니다. 왕의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부자들의 것도 아닌 모두의 것입니다. 공공의 것이고 국가는 그 안에서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국가는 법에 의한 통치를 보장해야 됩니다. 자, 이유는 독재를
반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독재는 자의적 지배라고도 해요. 누군가가 특정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게 자의적 지배이고 그것은 곧 독재입니다. 이 독재를 막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법이 훌륭하다면 시민들은 그 법이 중요한 걸 알고 그 법을 지켜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적 덕성을 함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그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민주주의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화국이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것은 양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화주의를 말한 사상가 대표적으로 패티시라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자, 패티스는 국가라는 것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뭐가 중요하다고 했냐면 법이었어요. 법이 중요해. 그리고 법을 만들었다면 이 법을 시민들이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에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유를 실현하는 거 목적으로 하니까 자유를 보장해야 하긴 하는데 어떤 자유를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냐면 소극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이 공화주의가 실현되기 힘들다는 겁니다. 자, 소극적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극적 자유라고 보았습니다. 아까 위에서 우리 벌린 했었죠. 벌린이 소극적 자유였잖아요. 간섭이 없는 상태만을 지향하는 것을 소극적 자유라고 합니다. 이 소극적 자유만으로는 좋은 국가가 실현되기 힘들고 시민의 진정한 자유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패티시 보기의 자유의 핵심은 간섭이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대신 패티스는 자의적 지배가 없는 상태라고 했고 자의적 지배는 독재였잖아요. 이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지배가 없다라고 해서 비지배라고 부를게요. 자, 이런 상태를 가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법이라는 겁니다. 자, 법을 만들어야 하고 훌륭한 법이 있어야 하고 시민들은 그것을 지켜야 하며 이 정치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고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패티스는 어떤 예로 드냐면 자, 노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노예가 있으면 주인이 있겠죠. 자, 주인이 노예로서 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주인은 굉장히 선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예를 전혀 괴롭히거나 간섭하거나 속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인과 노예라는 신분 자체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상태에서 노예는 자유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주인이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괴롭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신분상 노예입니다. 자, 패티스는 이렇게 주인이 노예를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더라도 둘이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이채로 이 계급을 만들어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지배하는 거라고 봤습니다. 간섭하지 않아도 지배하는 거라고 봤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누군가가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아니면 군림하는 이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패티스는 간섭이 없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배한다라는 그 체제가 없어져야 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여기 적었던 비지배로서의 자유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아래쪽에 내려가면 이제 벌린의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위에서 한번 적었으니까 바로 볼게요. 자, 벌린의 자유주의의 핵심은 간섭이 없는 겁니다. 자,
간섭이 없는 것을 추구하고, 간섭을 안 받는 걸 원한다는 것은 개인이 있고 공동체의 삶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걸까요? 개인의 삶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간섭받지 않는 개인의 삶 보장,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벌린의 자유주의였다면, 참고로 패티스의 공화주의에서는 자, 개인이 있고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쪽에 초점이 더 가 있을까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무게는 공동체에 실려 있습니다. 자, 우리 위에서 보면 여기도 공동체 있었죠? 공동체.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를 우리 쓸 때 여기도 공동체 있었죠? 그래서 공화주의는 자유를 보장해야 하지만 공동체의 가치에 좀 더 초점을 둔다면, 지금 보고 있는 벌린의 자유주의는 공동체의 가치보다는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 간섭받지 않는 개인의 자유, 여기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근거는, 벌린이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시민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에 모든 사람의 인권은 평등하다,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상, 천부인권이라고 했습니다. 천부인권 사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인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인권이 있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당연하다라는 거를 자연권이라고도 할게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가지니까 당연하고 그것을 자연권이라 불렀으며 천부인권이라고도 한 겁니다. 이렇게 시민혁명기에 등장한 자연권 사상, 천부인권 사상에 토대를 두고 벌린의 자유주의가 전개됩니다. 자, 벌린은 자유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분했는데, 그 중에서 벌린이 진짜 자유라고 생각한 것은 소극적 자유입니다. 자, 소극적 자유는 앞에서 강조했던 간섭이 없는 상태로서의 자유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시민들이 간섭당하지 않는 영역이 클수록, 불간섭의 영역이 클수록 자유의 영역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뭔가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간섭으로, 최대한 개입하지 않고 최소한의 간섭으로 자유를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라고 하는 거고, 다른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국가가 또는 법이 개인의 행동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법은 적극 실행된다기보다는 최소한으로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법의 간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 둘의 키워드. 자, 위에서 공화주의에서의 자유는 여기 노란색 보이시죠? 비지배로서의 자유였었잖아요. 자, 그에 비해서 지금 봤던 벌린의 자유주의에서는 불간섭으로서의 자유가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자유의 개념을 가지고 소극적 자유를 말했던 자유주의 관점에서와 그 다음에 공화주의 관점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 요소가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묻고 우리 시험에도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내용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아까 전에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여기 보시면 벌린의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천부인권, 날 때부터 가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공화주의에서 패티스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후천적인 영향으로 획득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공동체의 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실현이 가능하잖아요. 자, 법을 실행하는 것,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은 후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패티세 공화주의에서는 시민의 자유가 후천적으로 획득 가능하다. 그에 비해서 벌린의 자유에서는 시민의 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선천적인 것이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교 포인트 우리 형광펜 표시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공화주의에서는 시민의 자유가 후천적, 그 다음에 자유주의에서는 시민의 자유가 선천적, 이렇게 구별되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 10분이면 될 줄 알았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20분이 됐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다 열심히 영상 듣고 내용 정리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이번 내용 정리 잘 하셔서, 그리고 이 주제는 배점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잘 기억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업 시간에 뒷면에 있는 사회계약론을 같이 공부할 거고, 요 내용은 선생님이 영상으로 안 하고 수업 시간에 실강으로 여기 이제 빈칸 채워가면서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안녕, 수고했습니다.